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규하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분석이 좀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확실히 초기 반응은 지금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아직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초기 반응을 저희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얼마나 딜리버리 데이트 빨리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작 대비해서 프로 시리즈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좀 빨라졌어요. 그만큼 좀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주변에 봐도 사실은 아직은 뭔가 이렇게 많이 바꾼 분들을 제가 좀 못 보긴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아직 충분히 이제 물량이 안 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느낌에는 확실히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공식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판매가 약한 것으로 느껴진다라고 보고 계시고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 기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던데 애플의 AI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해진 일정은 이번 이제 10월 28일 날 네. 애플이 iOS 18.1이죠. 이제 그게 나오면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될 건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도 지금 영어권에서만 일단 지원이 되고 네. 기능도 사실 이제 네이티브 앱이라고 해서 기존 이제 애플의 앱이죠. 포토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데 사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애플이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오픈 AI가 좀 많이 이제 집중을 받으면서 애플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준비가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는 덜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AI가 사실은 대규모 서버에서 진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런 엣지 디바이스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빨라야 2, 3년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I 기능 하드웨어적으로는 준비가 좀 덜 됐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 분석을 보니까 애플의 폼팩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던데 이 부분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아이폰 16의 판매량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확실히 초기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폼팩터를 바꾼다는 거는 말 그대로 모양이 이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화웨이에서 이제 2번 접는 네. 폴더블 스마트폰도 공개를 했는데 일단 제품 자체의 사실 퀄리티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반응이 워낙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아서 지금 상당히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나 글로벌 업체들도 좀 놀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없으면 이제 판매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폼팩터, 그러니까 폴더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플도 하드웨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폼팩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국내 애플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연구원님께서는 LG 이노텍 목표가 좀 하향 조정을 하셨던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하셨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판매가 네. 초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수적으로 좀 물량을 보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아이폰 15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거로 좀 기대를 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전작과 비슷한 수준이면 다행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 모멘텀이 이제 부재하다는 것도 좀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없고 실적도 3분기가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되겠지만 4분기나 1분기가 또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가 잘 안 됐을 때 애플이 단가를 좀 더 공격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실적에 좀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 아이폰 판매 부진에다가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다. 전망 조금 어두운 상황이라고 짚어주셨고요. LG 이노텍 기존에 장악하고 있던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기술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LG 이노텍이나 이런 업체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중국 업체들도 사실 많이 이제 기술력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쟁이 계속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생산 기지가 주로 이제 한국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네. 베트남으로 지금 계속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좀 절감되면 노동비가 줄어들면 이제 그만큼 마진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장 부품이나 반도체 기판 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다변화를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전방 수요가 자동차나 반도체 기판 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빛은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향후에 2, 3년 후에는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성장에 기여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애플 관련주 BH, 회로를 만드는 기업이고 역시 주가 흐름 뭐 좋진 않던데 BH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H도 마찬가지로 이제 LG노텍과 유사하게 아이폰 비중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실적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네. 이노텍과 이제 비슷한 논리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아까도 이제 폼팩터 변화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사용이 되게 되면 BH의 기판도 이제 같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 디스플레이 뒤에 이제 붙는 건데 기판이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이제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가도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워낙 지금 역사적 저점인 상황이라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BH도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이다. 국내 아이폰 관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보니까 비슷하게 보이는데 지금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말씀드린 대로 10월 28일 날 AI가 이제 공개되고 시연이 되긴 할 텐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미국 일반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 아이폰 같은 업체들도 사실 그 아이폰이 출하가 될 수 있고, 워낙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투명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아니지만 LG전자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엊그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좀 내놨고, 실적이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죠. 네. 네, 저희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제 9,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었는데 뭐 7,000억 원대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미국 소비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가전은 미국이 좀 부진해도 이머징 마켓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그 전장이나 아니면 IT 기기,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그 사업을 하는 BS 사업본부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특히 이제 마진이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회복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되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나오면 수요가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 LG전자 뭐 실적 이번에도 그렇고 뭐 다음 뭐 앞으로도 조금 불투명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미 하원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던데, 미국의 그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치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큰 뉴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첫날 이제 한번 좀 주가가 반짝하고 지금 다시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정책 수혜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혜니까 이게 사실 되게 큰 부분이거든요. 아시는 네. 것처럼 화웨이도 사실 미국의 규제 때문에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지금 성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도 거의 이제 그거와 유사한 정도의 지금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고, 다만 이제 아직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중국의 규제는 사실 계속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좀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BOE나 TMR 같은 업체들을 그 DOD, 그러니까 국방부죠. 이제 국방부 네. 리스트에 이제 규제 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지금 하원 의원 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바꿔서 보면 국방부에서 그거를 또 안 할 논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긍정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한 제재 움직임, 이 부분은 국내 그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는 분명한 호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1, 2분기에 적자 기록했고 3분기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실적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3분기는 일단은 적자를 좀 기록할 거로 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적자가 사실 본업에서는 지금 괜찮은데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퇴직 같은 이제 그런 비용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렇고 4분기는 아이폰이 기본적으로 이제 출하량이 올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사실 제가 이제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이노텍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제 그래서 실적이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게, 그 디스플레이 아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 애플이 지금 디스플레이 벤더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BOE 이렇게 세 개 업체를 주로 이제 쓰고 있는데, BOE가 지금 규제 대상에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애플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실적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좀 더 LGD의 물량을 뺏기가 어려운 거죠. 뭐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상황이 재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LG 디스플레이 물량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이 오히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뭐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도 체결을 했던데 이 부분 영향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공시를 했지만 2조 원 정도 지금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지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정도면은 잘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조 원 정도의 현금이 어쨌든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재무적인 리스크를 사실 우려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2조 원의 현금으로 향후에 이제 좀 더 안정성이 생겼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통해서 2조 원의 현금을 확보한 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아이폰 부품주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사실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 폴더블 아이폰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들은 없지만 빠르면 10월 말 올해 연내에는 그 관련된 부품사들이 정해진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지금 대선이 준비 중이라 이제 크게 이슈가 안 될 뿐이지 네. 대통령이 이제 정해진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조금만 이제 뒷받침이 되면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이 다들 싸고 수급적으로도 비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 등 모멘텀에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규화 NH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